안녕하세요. 2020년 찾아가는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지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제 회사에 처음으로 입사한다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고민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아마 첫 출근을 했을 때 누구한테 인사를 해야 하는지, 또는 퇴근할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옆에 전화가 울린다던가 했을 때 이 전화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지는 상사가 이메일 한번 보내십시오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많이 막막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처음 직장 생활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막막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호칭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친구들 간에 부르는 호칭들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이름을 불러준다던가 아니면 선배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을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선생님,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뭐 점장님, 매니저님, 사장님이라고 하는 호칭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회사라고 하는 곳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요, 이 호칭보다는 직급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바로 이 직급은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셨을 때 가장 먼저 접해야 하는 하나의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급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급에는요, 사원도 있고요, 대리, 과장님 또는 사장님, 회장님 등 다양한 직급들이 있는데요. 가장 시작하는 직급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계신 분 있을까요? 바로 사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원, 주임님, 계장님, 대리님 이런 형식으로 시작을 해서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또는 이사님, 상무님, 전무님 형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가장 우리 회사의 대표님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장님, 회장님이라고 하는 직급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회사마다 불리우는 직급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직급이 어떻게 순서가 되는지를 아셨을 때 업무를 요청을 드린다던가 또는 전화를 받았다던가 아니면 상대방한테 인사를 한다던가 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호칭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출근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부서에 어떤 직급을 사용하고 있는지, 내 상사들이 갖고 있는 직급이 무엇인지 이 부분부터 파악하고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직장 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이 이 호칭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은요, 내 상급자인 상사에게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거고요. 내 동료와의 호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호칭 매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 상급자를 여러분들이 불러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상급자의 성 또는 직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존칭이라고 하는 님자를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김 부장님, 이 과장님 이러한 형식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 상급자는 아니지만 아직 이분이 직급을 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 입사 선배인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을 부르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선배님의 이름 그 뒤에 존칭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박보검 선배님 이런 형식으로 불러주신다라고 하면 그분은 자신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인식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번에는요, 내 동급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와 함께 입사한 이러한 사람들을 부를 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성 그 뒤에는 직책을 붙여주시면 될 텐데요. 바로 직급이 있다 하실 경우에는 이대리, 김대리 이런 형식으로 불러주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직급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는요, 언니, 오빠, 형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 씨라고 하는 이러한 호칭을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비즈니스 매너를 지켜나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입사를 한 이후에 선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후배들이 입사를 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는 성 플러스 직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과장급에 있다라고 할 경우에 아래의 하급자가 대리다라고 하면 이 대리 이런 식으로 불러주시고요. 또는 누구누구 씨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러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 또 우리가 호칭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사물 또는 문서를 부를 명칭을 하실 경우에는요. 존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아르바이트 해본 학생들 아실 거예요. 자, 내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손님한테 잔돈을 줄 때 여러분들 손님 잔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손님 이번에 금액이 3만 원 나왔습니다. 했을 때 이 명칭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손님한테는 존칭을 붙이겠지만 사물에다가는 바로 이러한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사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전화 매너입니다.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전화를 수시로 걸고 받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전화를 매너에 있어서 주의하실 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가 걸려오는 상황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요.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으실 경우에는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ABC 회사 어느 부서의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느 부서인지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화를 거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가 담당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회사에서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통화할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어느 부서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화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요. 먼저 내가 어느 부서에 누구하고 통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 놓으시고요. 어떤 용건으로 전화를 할 것인지 메모를 해 놓으신 후에 그쪽으로 전화를 걸어서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ABC 회사의 누구누구입니다. 혹시 무엇을 담당하는 누구씨 계시면 전화통화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맞는지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한 이후에 여러분의 용건을 말씀을 하셔야 상대방은 내가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꼭 주의해서 전화 통화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전화를 걸건 받건 간에 항상 내 오른손 잡이신 분들은요. 오른쪽에 메모지 그리고 필기도구를 항상 놓고 언제든지 메모할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왼손잡이이신 분들은요. 왼쪽에다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놓고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메모해 놓으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화에 있어서 이렇게 예의를 잘 지켜주실 텐데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내 용건이 아니라 내 상사한테 온 전화입니다. 이랬을 때 전화 메모라고 하는 것들을 남겨주셔야 될 텐데요. 어떻게 남길 수 있는지 그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메모는요. 지금 제가 예시에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내가 지금 전화 받은 날짜와 시간을 먼저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를 받아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 그 명칭을 분명하게 써 주시고요. 어느 전화를 건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용건인지를 기록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 상대방의 전화번호라던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적어 주시고요. 이 메모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내 이름까지 적어서 그 전화를 메모를 받아야 하는 그 분의 자리에다가 메모지를 부착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메모지만 부착해 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부분까지 해주시면 더 좋으냐면요. 바로 메시지. 그래서 보통 회사들은요, 사내 메신저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메신저로 부장님, 어디 회사에서 어떤 용건으로 전화가 왔으니까 메모 붙여놓은 거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시면은요, 여러분의 일하는 센스를 훨씬 더 잘 보여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이메일은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안에다 어떤 내용을 구성을 해서 보내야 되는지 항상 굉장히 막막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SBMB라고 하는 부분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실 때 먼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를 먼저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비즈니스 포인트,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전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내는 나에 대한 부분들은요. 내가 이메일 쓴 그대로 두시기보다는 서명으로서 본인의 이름, 그것을 꼭 만들어 두시면 좋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제목 반드시 달아주실 겁니다. 제목 없이 아마 이메일 보내시는 경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대괄호로 해가지고 내가 이 메일이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알 수 있도록 타이틀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목으로서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지를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내용이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해서 비즈니스 포인트. 네, 그래서 내가 인사말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들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말의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내가 요청할 자료들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주시면은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멘트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 보내실 때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 바로 참조라고 하는 기능과 숨은 참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참조는 무엇이냐면 내가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에는요. 바로 참조를 걸어줄 수가 있는데 내 상사에게 이 이메일을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기능으로서 내 상사한테도 이 메일이 같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숨은 참조의 경우에는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내야 하는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 숨은 참조로서 서로 누구한테 메일이 갔는지 모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참조 기능 역시도 상당히 중요하게 그리고 숨은 참조 기능을 상당히 잘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서로 누가 받는지 모르게 이렇게 이메일을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